5월의 햇살이 교실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다. 채미라는 칠판에 적힌 윤동주의 서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30번째 봄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30번째 봄의 마지막이었다. 선생님, 이 시에서 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뒷자리 학생의 질문에 미라는 고개를 돌렸다. 18살 아이들의 눈빛은 여전히 반짝였다. 별을 묻는 아이의 눈동자에도 작은 별이 있는 것 같았다. 별은 꿈이고 희망이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별을 바라보는 마음이지. 미라는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바라봤다. 운동장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들 사이로 저녁놀이 번지고 있었다. 곧 이 교실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떠들썩하게 나간 후 미라는 혼자 남아 칠판을 지웠다. 분필가루가 하얗게 날렸다. 마치 시간이 흩어지는 것 같았다. 집으로 가는 길 버스에서 미라는 아랫배에 묵직한 통증을 느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되던 증상이었다. 생리도 끝난 지 오래인데 이상한 출혈까지 있었다. 하지만 병원에 가자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병원 그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28살과 30살 두 번의 유산. 그때의 하얀 병원 복도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차가운 의사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다. 유산입니다. 더 조심하셔야겠어요. 조심, 무엇을 더 조심할 수 있었을까? 미라는 버스 손잡이를 꽉 쥐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나서야 간절히 바라던 아이가 왔다. 하지만 그때도 병원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했다. 임신 내내 최소한의 검진만 받고 가능한 한 병원을 피했다. 남편이 아무리 정기 검진을 받자고 해도 미뤘다. 다행히 아들은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그 이후로도 병원은 여전히 두려운 곳이었다.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정막이 맞아 주었다. 거실 소파 위에는 아들이 보낸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미국에서 보낸 생일 카드였다. 한 달이나 늦었지만 미라는 카드를 들여다봤다. 아들의 서툰 한글로 엄마 건강하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건강, 그 단어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복통이 심해졌다. 미라는 식탁에 손을 짚고 몸을 구부렸다. 숨이 가빠왔다. 화장실로 급히 가보니 속옷에 피가 묻어 있었다. 이상하네. 혼잣말이 공허하게 울렸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 보였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돌보는 일을 미뤄왔다는 걸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교무실에서 휴가계를 작성했다. 동료 교사가 다가와 물었다. 미라나, 어디 아픈 거야? 그냥 검진 좀 받으려고. 거짓말이었다. 검진이 아니라 이상 증상 때문이었다. 하지만 병원에 간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웠다. 오후 2시 미라는 집 근처 여성병원 앞에 서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대기실의 사람들. 젊은 임산부들이 대부분이었다. 미라는 발걸음을 멈췄다. 들어가야지.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병원 입구 앞에서 서성이기를 10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섰다. 접수대의 젊은 직원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안녕하세요. 초진이세요? 네, 그런데 저는 나이가 있어서. 말끝을 흐리자 직원이 다정하게 말했다. 괜찮으세요. 연세와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오시거든요.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미라는 조심스럽게 증상을 설명했다. 하열과 복통, 그리고 최근 들어 느끼는 몸의 변화들. 직원은 진료 신청서를 건네며 말했다.
한지훈 선생님께서 진료해 드릴 거예요. 친절하시고 경험도 많으신 분이에요.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미란의 마음은 복잡했다. 주변의 임산부들을 보니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과 함께 병원에 왔던 날들. 두 번의 상실 이후 더 이상 이런 곳에 올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최미라님,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약간 떨렸다. 진료실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망설였다.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반복했다. 처음 오시는 거죠? 긴장되시는 게 당연해요. 뒤에서 온 간호사가 다정하게 말했다. 정수경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다. 저희 선생님은 환자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걸로 유명하세요. 정수경의 말에 미라는 조금 안심이 됐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진료실 벽면에 작은 정원 사진이 걸려 있었다. 노란 국화들이 활짝 핀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의사가 일어나 인사했다. 한지훈. 생각보다 나이가 있어 보였다. 50대 중반쯤.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앉으세요.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지훈은 미란이 의자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급하지 않은 목소리였다. 미란은 긴장한 채로 증상을 설명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제 나이에 이런 과에 와도 되는 건지. 물론이죠.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한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미라는 처음으로 긴장이 조금 풀렸다. 검사를 받는 동안 미라는 정원 사진을 계속 바라봤다. 국화꽃들이 늦가을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늦게 피는 꽃이었다. 일단 기본 검사 결과를 보고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료가 끝나고 나오는 길 정수경이 다가와 말했다. 많이 무서우셨죠?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환자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돌봐주시거든요. 감사해요. 미라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병원을 나서면서 돌아보니 정원 사진이 보이는 창문이 있었다. 한지훈이 창가에 서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 미라는 이상한 기분이었다. 병원이 이렇게 따뜻한 곳일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특히 한지훈의 진료 방식은 예상과 달랐다. 환자를 재촉하지 않고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저녁을 먹으며 미라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했다. 수업 준비를 하고 졸업 앨범을 정리하고 은퇴 후 생활을 계획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한지훈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말이 단순히 의학적 조언 이상으로 들렸다. 마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 같았다. 미라는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해왔다는 걸 깨달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복통은 조금씩 가라앉았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설렘 같은 것이 꿈틀거렸다. 병원에서 받은 따뜻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기 때문이었을까? 미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 또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모레는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가야 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어쩐지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 사이로 작은 별 하나가 반짝였다. 윤동주의 별처럼. 미라는 그 별을 바라보며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도 정원의 국화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니 어제와 조금 다른 것 같았다. 뭔가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다. 학교로 가는 길 미라는 핸드폰에 저장된 병원 번호를 확인했다. 며칠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야 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는 마음도 있었다. 한지훈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교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미란아, 어제 병원 어땠어?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좋은 곳이더라고요. 미라는 정수경의 따뜻한 미소와 한지훈의 신중한 진료 태도를 떠올렸다. 그들 덕분에 병원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첫 교시 종이 울렸다. 미라는 교과서를 들고 교실로 향했다. 오늘도 아이들에게 문학을 가르쳐야 했다. 인생의 의미와 사랑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런 것들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었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오늘은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배워볼 거예요. 칠판에 시 제목을 적으면서 미라는 문득 생각했다. 진달래꽃도 늦은 봄에 피는 꽃이었다. 모든 꽃이 다 피고 난 후에 조용히 상기슬을 물들이는 꽃. 자신도 그런 꽃이 될 수 있을까? 수업 중간 또다시 복통이 찾아왔다. 미라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수업을 계속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지훈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쩌면 자신은 너무 오랫동안 모든 신호를 무시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몸의 신호뿐만 아니라 마음의 신호까지도. 외로움도 그리움도 새로운 만남에 대한 설렘도 모두 억누르며 살아왔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라는 혼자 교무실에 남았다. 다른 교사들은 모두 식당으로 갔지만 입맛이 없었다. 대신 한지훈이 처방해준 약을 먹었다. 단순한 진통제였지만 그가 건넨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음이 안정됐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라는 병원 앞을 지나쳤다. 며칠 후 결과를 들으러 와야 하는 곳. 더 이상 두렵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궁금했다. 한지훈은 어떤 결과를 알려줄까? 그리고 그 후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으며 미라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몸의 신호든 마음의 신호든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58살 늦다고 생각했던 나이였지만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적당한 때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미라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정원의 국화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다.